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JTBC 아침 NL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후보의 대결,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초접전 판세입니다. 혹시 모를 폭력 사태에 대비해 미국 전역에 전례 없이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대국민 담화 겸 기자회견을 엽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관련 논란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만났습니다. 예고 없이 이루어진 만남, 가까워진 북러 관계를 보여주는데 미 국무부는 곧 최대 10,000명의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10도가량 떨어지면서 한층 쌀쌀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강원과 경북에는 가끔 비가 내리고 강원 산지에는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미국 대선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후보 간 대결이 막판까지 초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미국 전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워싱턴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지은 특파원, 이제 대선 투표 날 하루 남았습니다.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현지 시간 5일, 그러니까 이곳 시간으로 내일 대통령 선거를 치릅니다. 백악관은 물론 워싱턴 전역이 긴장한 모습입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상점과 건물들은 미리 나무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 직후 의사당 난입 사건과 트럼프 암살 시도 등과 같은 혹시 모를 폭력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건데요. 이것뿐 아니라 미 전역에서도 이례적인 수준으로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승패를 가를 경합주 선거당국은 선거날 전례 없는 보안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As far as the snipers, I know that's been a talk, so I'll just go ahead and air that one out. I don't discuss operational plans. I will say that I have resources. In the building where we do the actual work, here on the boulevard, we've replaced all of our first floor windows with bulletproof windows. 투표소는 감시용 드론까지 동원해 요새처럼 보호되고 있고 투표 결과를 인증하는 담당자는 방탄조끼까지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선거 직전의 여론조사 결과 역시 기관마다 달라서 정말 결과를 알 수가 없는데요. 먼저 해리스 캠프 좀 어떤 분위기인가요? 해리스 후보는 당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 마지막 유세 일정에 남은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최대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주에서만 5개 도시를 돌며 막판 표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19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을 확보하는 것이 대권의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뉴욕타임스의 여론조사 결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는 48%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미 정치 전문 매체 더 힐과 에머슨대의 여론조사 결과에선 트럼프 후보가 1%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나 하루 전까지 판세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네, 어디에서 개표를 지켜보는지도 의미가 있겠죠. 해리스 후보 대학교로 간다면서요? 네, 오늘 오전 워싱턴 북서부에 위치한 하워드 대학을 둘러봤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대선 당일 밤 모교인 하워드 대학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는데요. 흑인의 하버드 대학으로도 불리는 이곳은 해리스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찾은 곳이기도 합니다. 캠퍼스에서 서너 블럭 떨어진 곳까지 진입이 통제됐고 대학에는 10피트 높이의 펜스도 설치됐습니다. 하버드 대학생들은 자신들의 선배인 해리스 후보를 응원하면서도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이번엔 트럼프 후보의 자택이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로 가보겠습니다. 정강현 특파원이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정 특파원, 선거 하루 앞두고 오늘 트럼프 후보 자택으로 돌아오는 거죠? 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게 트럼프 후보의 자택 마라라고 리조트입니다. 트럼프는 내일 이곳 팜비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인근 컨벤션 센터에 마련된 행사장에서 개표 결과를 지켜볼 예정인데요. 아직 자택으로 돌아오는 정확한 시간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전 세계 언론들이 이미 이곳 팜비치에 집결해서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거 전날 트럼프 후보 마지막 한 표 어디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치는 중입니다. 트럼프는 오늘 노스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펜실베이니아를 거쳐서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에서 이번 대선 레이스의 최종 유세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유세전에서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관세 폭탄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That if they don't stop this onslaught of criminals and drugs coming into our country, I'm going to immediately impose a 25% tariff on everything they send in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네, 해리스가 펜실베니아에서만 유세를 집중한 거랑 비교하면 좀 여러 줄을 돌면서 강행군을 펼친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먼저 어제 나온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시겠습니다. 자신이 우세하다고 판단했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해리스의 뒤지는 결과가 나왔고요. 또 펜실베이니아와 미시간은 동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표 단속이 시급한 곳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유세를 펼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름 전까지만 해도 이제 트럼프가 상승세를 굳혀간다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선거 막판 판세가 좀 흔들리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수치가 모두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선거 막판의 판세가 미묘하게 흔들린 건 사실입니다. 이 때문인지 트럼프는 부쩍 선거 불복을 암시하는 발언을 자주 꺼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These elections have to be decided by 9 o'clock, 10 o'clock, 11 o'clock on Tuesday night. 미국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가 4년 전 대선 때처럼 전체 개표 결과와 무관하게 투표 당일 밤에 선제적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자신이 패할 경우 향후 선거 불복을 위한 소송전에 돌입할 거란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오전 대국민 담화 겸 기자회견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특히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와 관련한 각종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모레 오전 10시 대국민 기자회견을 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에게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핵심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최근 윤 대통령 육성 녹취까지 공개된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논란에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공개 요청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명시 관련 논란에 사과하면서 대통령실과 내각 인적 쇄신,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등을 공개 요구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민심이 매섭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 예정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등 해외 순방을 마친 후 입장 표명을 검토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19%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여당 친윤계마저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자 기자회견을 앞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내 3선 중진 의원들은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하고 대통령실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강남 도로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서울 가산동에선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14명이 대피하는 수동이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임지수 기자입니다. 좁은 골목을 위태롭게 휘젓던 차량이 유모차와 여성을 칩니다. 아이 엄마가 따라가며 소리치지만 그대로 달아납니다. 강남도로 한복판까지 나온 차량은 앞뒤로 마구 차량들을 들이받더니 전봇대에 부딪힌 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섭니다.
문제의 운전자는 면허가 없는 20대 여성 김모 씨. 지난주 토요일 이 사고로 차량 8대가 파손되고 9명이 다쳤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치는 분들께 할 말 없으세요? 김 씨는 정신과 약물 치료를 받아왔고 가족은 병원에 보호 입원을 시키려 시도도 해봤지만 실패했던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막 환각 보이고 한정 보이고 뭐 헛것도 보인다 그러고 병원에 한번 입원을 시키려고 했었어요. 완전히 제가 다 맞아서 입술까지 다 터졌었거든요. 사고 당일에도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깨진 창문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6시 반쯤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 14명이 대피했고 불이 시작된 호실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30대 현역 영관급 장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랑 관계 어떻게 되나요? 피의자는 범행 뒤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주차장 배수로에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예고 없이 만났습니다. 이번 깜짝 회동 최근 북한의 파병과 관련한 푸틴 대통령의 특별 대우로 풀이되는데요. 그만큼 북러 관계가 깊어졌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는 북한군 10,000명이 쿠르스크로 이동했고 며칠 내에 전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4일 모스크바를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 외무상을 반갑게 맞이하며 악수를 청했고 손을 맞잡은 채 대화를 나눴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이 러시아 공휴일인 국민 화합의 날이라고 언급하며 휴일에 친구를 만나는 것은 아주 좋은 전통이라며 최 외무상을 반겼습니다. 예고 없이 마련된 이번 회동은 북한의 파병에 따른 특별 대우로 풀이됩니다. 그만큼 북러 관계가 깊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긴밀해진 북러 관계를 과시한 이번 회동이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양측이 미 대선 결과에 대한 북러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최대 10,0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We now assess that as many as 10,000 have made their way to Kursk and could enter combat in the coming days. Forces, and if they did, they would be legitimate military targets. 개전 이후 영토 방어에 치중하던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8월부터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를 공격해 들어갔고 그로 인해 쿠르스크는 최대 격전지가 되고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역대 최악의 홍수 피해를 겪은 스페인에서 계속 비 피해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큰 공항 물바다가 됐습니다.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바지를 걷고 양손엔 신발과 캐리어를 들고 물바닥을 헤쳐나옵니다. 현지 시각 4일 물이 찬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엘프라트 공항입니다. 바닥은 물론 천장에서도 물이 쏟아지고 공항을 가는 도로도 물로 가득 찼습니다. Es que catástrofe, la palabra es catástrofe. O sea, esto no se lo han visto venir. No se lo han visto venir, en serio. 스페인 기상청은 바르셀로나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지금까지 항공기 153편의 운항이 취소됐고 18편의 비행기가 다른 공항으로 우회했습니다. 217명이 숨진 발렌시아 지역에서도 여전히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구조대가 대형 쇼핑몰 지하에 찬 물을 빼는 중인데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래퍼 카디비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지지 연설에 나섰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여성의 권리를 강하게 호소했는데요. Women have to work 10 times harder, perform 10 times better, and still people question us how we got to the top. 여성이 좋든 싫든 보호하겠다는 트럼프를 향해
딸들은 어머니와 같은 권리를 가져야 한다면서 보호를 원하지 않는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를 지지하는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 주입받은 말밖에 못하는 인형이라고 비난했는데요. 카디비는 나는 인형이 아니라 쉬지 않고 일했던 이민자 부모의 딸이자 복지의 산물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해리스 캠프, 낙태가 여성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성 표심 결집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성에겐 당신이 원하는 대로 투표할 수 있다면서 남편과 다른 선택을 해도 괜찮다는 광고를 내고 남성에겐 딸의 미래를 위해 투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선거, 미국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이 승부를 가르게 될까요? 영국의 지역 축구 리그에서 황당한 슈퍼 세이브가 등장했습니다. 골키퍼의 골을 향한 집념이 지켜낸 점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현지 시각 2일 영국의 지역 리그에서 열린 경기, 공을 막기 위해 골키퍼가 온 힘을 다해 뛰어갑니다. 한 차례 골대를 맞고 넘어가나 했지만 다시 찾아온 실점 위기. 발에 골망이 걸린 채로 몸을 던진 골키퍼, 그대로 공을 막아냈습니다. 베어스테드 FC의 수문장 프랭키 레너드는 내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가장 이상한 선방이었다면서 웃었는데요. 소속팀의 소셜미디어도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놀라워했고 상대팀마저도 우리 쪽 카메라 각도 좀 봐봐 이러면서 이상하고 재미있는 플레이 온라인에 알렸습니다. 멋진 선방에도 경기는 1대0 아쉽게 졌는데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세이브, 이런 호평과 함께 팬들의 투표로 뽑은 지역 언론의 이번 주 베스트 11에 리그의 대표 골키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와의 돈 거래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이틀 연속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명태균 씨도 소환하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명 씨가 받은 불법 자금의 분석을 위해 창원지검에 계좌 추적 전문 요원들을 추가로 파견한 걸로 확인됐는데 9개월이나 묵혀있던 수사에 늑장 수사라는 지적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에게서 9천여만 원, 2명의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에게서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받은 돈의 성격부터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명 씨 관련 회사가 3억 7,500만 원 가량을 들여 80번 넘게 여론조사를 한 경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취재 결과 대검찰청은 계좌 추적 전문 요원 2명을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뿐 아니라 주변 인물들의 수상한 자금 흐름까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자금 추적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 명 씨를 소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늑장 수사란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이미 명 씨 관련 수사는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서 9개월이나 묵혀 있었습니다. 아직 명 씨 휴대전화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나를 살려주겠냐? 누가 뭐 살려주겠냐? 내 변호사는 휴대폰이요. 전국에서 가장 큰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선을 그었습니다. 창원지검에 다른 방법으로 인력을 보강해서 창원에서 충분히 검사 2명 더 보내가지고요.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면 명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논란이 4년이나 이어진 금융투자과세, 금투세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국내 증시가 반등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증시가 오를 거라는 기대는 커졌는데요. 줄어드는 세수, 조세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까지 남는 우려들을 짚어봤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증시는 급반등했습니다. 장 초반 보합 거래되던 코스피는 2% 가까이 뛰었고 코스닥은 순식간에 3%대로 올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오늘 전해져서 우리 주식시장이 장기 우상향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금투세 논란은 4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4년 전 금융상품별로 천차만별인 금융투자과세를 정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현 정부 들어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를 이유로 2년간 유예됐습니다. 올 초엔 대통령이 나서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오던 민주당까지 기존 입장을 뒤집으면서 결국 시행 2달을 앞두고 제도 자체가 좌초한 겁니다. 4년 내내 이어진 자본시장 불확실성을 떨친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일각에선 조세 원칙이 무너졌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금융상품 간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고민해서 만든 세금인데 그걸 이렇게 한 방에 날려버리니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수 감소도 불가피합니다. 특히 정부는 금투세가 내년에 시행된다는 걸 전제로 증권 거래세율을 대폭 인하했고 세수는 반토막 났습니다. 정부는 금투세가 폐지되더라도 예정대로 증권 거래세율을 인하한다는 입장입니다. JTBC 홍다솜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학에 커피 학과를 만들었던 교수가 최근 정부가 운영하는 박물관의 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을 1시간 일찍 불러서 커피 원두를 갈라고 하거나 업무와는 관계없는 합창 연습을 시켜서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문을 연 국립세계문자박물관입니다. 문체부는 일대 관장으로 단국대 김성원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커피학과를 만들어 커피 교수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김 관장이 취임하자마자 신입 직원들을 1시간 일찍 나오게 해 원두를 갈게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사무소 입구에서 전 직원분들의 커피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붓는 사람도 내리는 사람도 불편하지 않았을까. 기존에 전자결제로 하던 것까지 모두 대면 보고를 하라며 관장실 앞에 줄을 세웠다고도 했습니다. 관장보고 일정표에 부서 이름과 현안 그리고 시간을 적고 숙제를 공사받는 학생처럼 관장실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구조이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면 커피콩이 있는 열매를 통째로 먹으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커피 나무가 있어요. 관장실 안에. 그러면 그 열매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 먹어보라고 해서 다 같이 그걸 먹었던. 거절해도 소용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커피를 못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커피가 아니고 약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권유를 하니까. 관장실에 있는 커피나무는 한 커피업체 대표가 준 선물이었습니다. 박물관 기념품과 답례품 등을 이 업체 걸로 바꾸라는 관장의 지시에 따라 박물관은 약 1,000만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지금도 기념품샵에서 팔고 있습니다. 같은 퀄리티나 무게와 비교를 하면 다른 원두에 비해서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 이뿐만이 아닙니다. 관장은 지난 8월엔 행사 진행 능력을 기르겠다며 직원 14명을 일방적으로 뽑아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한 직원은 영문도 모른 채 불려와 노래 연습을 하고 업무와 무관한 일로 평가받는 상황에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합창단의 지휘자는 김 관장의 교수 시절 조교였던 박모 씨입니다. 특히 박 씨는 박물관 소속이 아닌데도 직원 명찰을 달고 전시기획 등 여러 박물관 업무에도 개입했습니다. 관장은 현재 그 조직이 마치 자기의 사적인 조직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 관장은 이런 의혹에 대한 JTBC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국정감사에선 커피 맛을 한번 보라고 한 것이며 조교 박 씨는 자문을 해주러 왔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내부 조사를 벌이고 있는 문체부는 결과에 따라 김 관장의 해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10도가량 떨어진 데에 이어 낮 기온도 서울이 14도, 4도에서 7도가량 떨어집니다. 강원도와 경북에는 가끔 비가 내리고 강원 산지에는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